야권이 좌파 시민단체와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탄핵 빌드업을 본격화하면서 일각에선 현 정국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유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제기했듯 이번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의 1심 선고가 11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내건 장외 시민단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세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온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를 줄여 촛불 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여당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야당과 좌파 진영의 탄핵 빌드업이 노골화하고 있다라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야권의 움직임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러한지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8년 전 국정감사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몰이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 탄핵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2016년 국감에서 미르K 스포츠 재단의 설립 운영 과정을 근거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은 국감 종료 이후인 10월 24일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돌입했었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있었는데 이걸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들이 우리 보수파 진영에서 팽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무모하고 잘못된 탄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 야당은 그것 봐라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나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어쨌든 8년 전 국정감사가 탄핵의 군부를 지피는 무대가 됐듯이 올해 국정감사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입니다. 야권은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국감에서 이른바 탄핵 스모킹건 확보를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그리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 또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 검증을 위한 증인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채택한 것 역시 이러한 노림수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거의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는 야권이지만 중도층도 한 번에 확 넘어갈 만큼의 스모킹건, 즉 8년 전 JTBC 손석희의 최순실 태블릿 PC만큼의 어떤 스모킹건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년 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손혜원 등이 좌파 진영에서 이른바 스타 국회의원으로 떠올랐듯 이번에도 이재명 혹은 개딸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오버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건 친야 장외 단체들과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건 좌파 단체들의 활동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그 무게감이 더해진 양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주도했던 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지난 28일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거부권 아웃 시민 한마당 행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는데요. 이 행사는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전국 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이 같은 날 숭례문 앞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에 이어 열린 그런 행사였습니다.
특히나 시국대회는 민주노총도 참여했는데요. 이런 단체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주도했던 단체들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제도권 정치 세력인 야당이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친명계인 강두구 의원의 지원을 받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이라는 반헌법적 행사를 개최해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와 관련해 북한과의 연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충분히 의심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이 촛불행동과 관련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탄핵기금 모금 문제인데요. 촛불행동은 지역 모임이 있는 전국 조직으로 최근까지 100차례 이상 장애 집회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민단체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2022년 4월 19일 창설된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뒤에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청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m 이내의 옥회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해 왔는데요. 자, 그러나 촛불행동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 법원 모두 경찰의 금지 통고가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경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8호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촛불행동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1년여에 걸친 그런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데만 상당한 인적, 물적 비용을 소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 자금들이 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과의 연계성입니다. 김현주 대변인이 날 논평에서 더욱 놀라운 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영 매체들이 이들 촛불행동의 집회를 중계하듯 매회 보도해왔다는 점이라면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최근까지도 입에 담지 못할 극언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단체와 북한과의 연계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는 지적인 것인데요. 자, 북한 노동신문 등이 남한내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문제 제기이고 촛불행동과 북한 관영매체 간의 우호적 관계만으로도 촛불행동의 탄핵운동이 북한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이건 역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때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 충분히 예상했던 것들이죠. 따라서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수 있겠느냐? 두 번씩이나 당하면 당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찬탈당하다시피 한 우리 보수우파 진영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